내가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손에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서행차선, 절약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끼고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데 200만 원을 다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다 모아도 어떻게 부를 이룰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자유롭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24시간 내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돈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지영쌤의 재테크를 이끌어준 비밀책 5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재테크가 꼭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까? 그 방향을 잘 잡지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주었던 책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책인데요.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 라는 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모든 순간이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순간이 전쟁이고 내가 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무기를 제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재테크를 잘 할 수 있고 또 나의 기업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필독서로 읽히고 있고요. 또한 이 책을 읽고 나서 12가지의 생존 전략을 갖고 있는다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마칠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 12가지 무기가 과연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2가지 무기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명확한 목표라고 해요. 만약에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비즈니스에는 패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알렉산더 장군의 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적군의 군사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적군의 사령관을 노렸다고 해요. 적군에서 지휘를 하는 사람 또는 최고의 사령관만 타겟으로 해서 먼저 공격을 했고 그리고 나면 나머지 군사들은 다 와해되거나 전열이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저 군인도 공격, 저 군인도 공격을 막 하다 보면은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만 공격이라고 해서 먼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공격을 하면서 승리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봐야지. 목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많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 가지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대담한 공격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테크를 하다 보면은 대담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예전에는 저도 대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재테크를 할 때 만약에 대담하지 못한 성격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것을 투자를 하거나 또는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종목에 투자를 해야지 바로 예금이나 아무것도 리스크가 없는 것인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내가 재테크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리스크를 안고 무엇인가 도전할 때 바로 그것이 최고의 수비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때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라는 이 말은 대담한 공격을 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경쟁자를 다 눌러버릴 수 있대요. 이것은 나폴레옹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이래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공격을 하지 않고 살짝 물러나려는 순간 승부는
바로 패배로 끝나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재테크를 할 때 어쩌면 내가 이거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대담한 마음을 가져야만 나의 재테크가 잘 될 수 있고 준비도 물론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핵심을 향한 집중이라고 해요.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때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된대요. 바로 승부에 집중을 해야 된대요. 사람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승부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바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먼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이겨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승리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재테크를 하면서 또는 어떤 일에 도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왠지 안 될 것 같다. 처음부터 꼭 해야지, 꼭 해낼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지 않고 이거 오늘 해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냥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는 당연히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승부에만 집중을 하고 그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수강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다양한 수강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수강생은 저는 반드시 이걸 할 거예요 라고 공격적으로 그 목표에 승부를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 라면서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 승부에만 목표를 맞추고 시작하는 사람은 바로 단기에 성과가 나요. 그런데 약간 회의적으로 안 될 것 같지만 일단 해보기는 할게요 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과가 안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핵심을 향한 집중인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승리라고 해요. 네 번째는 바로 유연한 전략이고요. 다섯 번째는 완벽한 정보, 여섯 번째는 긴밀한 팀워크,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강력한 리더십, 여덟 번째는 확실한 단순화라고 해요. 단순할수록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은 어려운 것들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무기는 신중한 안전이고요. 열 번째 무기는 효율적인 경제성이라고 해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재테크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파산을 하는 많은 경우를 보면은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서 위기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이 처음부터 마이너스 대출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여유 자금인 현금이었다면 그래도 본인이 기다릴 수 있어요. 현금은 투자에 있어서 그리고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는 하고 있어요. 11번째 무기인데요. 바로 예상 밖의 기습을 하라. 여러분이 만약에 성공하고 싶다면 무엇인가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는 것을 한 가지는 가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 예상하지 못했는데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러한 전략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있을수록 훨씬 더 여러분의 성공이 가속화된다는 거죠. 12번째 무기는 끝까지 해내는 힘,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테크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초반에는 굉장히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주식을 샀다가 초반에는 매일매일 모니터링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했지만 나중에는 손을 놔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테크에 있어서도 또 실패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시장이 항상 급격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고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재테크를 잘해보고 싶다, 나는 사업을 잘해보고 싶다 생각을 한다면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 라는 이 책의 12가지 질문에 답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12가지 질문에 답을 쓰다 보면은 내가 이런 것을 갖춰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의 재테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여러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교훈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테크를 이끌어 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책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에요. 이 부의 추월차선은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데에 있어서는 서행차선이 있고 추월차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행차선은 굉장히 느린 차선이라서 천천히 가는 차선이고요. 추월차선은 그러한 것보다는 속도가 정말 빨라서 완전 초고속으로 갈 수 있는 차선이라는 거죠. 우리의 재테크를 마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비교를 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내가 지금 부의 서행차선을 가고 있나 추월차선을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서행차선도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인도, 걸어서 가고 있는 사람이죠. 인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인생 한 방을 원한다고 해요. 공부를 한다던가 꾸준한 준비를 하지는 않아요. 또한 이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고 남을 탓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내가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손에 또는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도를 가고 있다고 해요. 서행차선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절약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아끼고 정말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낀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데 200만 원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다 모아도 어떻게 부를 이룰 수 있냐는 거죠. 200만 원씩 1년을 모으고 아무리 모아도 실제로 내 집을 마련하는 데까지도 10여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서행차선을 가는 사람들은 절약을 생각하면서 부자를 꿈꾼다. 그리고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대요. 내가 언젠가는 자유롭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24시간 내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추월차선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추월차선을 갈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